전쟁이 뭐예요? 전쟁. 전쟁이 동네 양아치 깡패들 싸움하고 다른 게 뭡니까? 아유, 여기 국제정치학자가 다 있어요, 보니까. 예,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게 전쟁인데 옛날에 나라가 생기기 전에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어떤 걸 전쟁이라고 그러느냐? 줄 서서 다니는 사람들이 싸울 때 전쟁입니다. 줄 서서 다니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그림이 저건 몇만 년 전 동굴 그림인데 저기 줄 서서 걸어가고 있죠. 저게 전쟁, 쟤네들이 싸우러 가는 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은 맨 앞에 있는 놈은 모양이 달라요. 걔는 모자를 써서 걔가 지휘자예요. 줄 맞춰서 걷고 앞에 있는 친구가 소리 지르는데 따라서 걷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그 이 질서가 있는 그런 단위끼리 싸울 때를 전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막 그거 없이 막 싸우는 거는 그냥 전쟁이가 아니라 싸움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번역한 책인데 전쟁의 기원 해가지고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다. 싸움질하고 전쟁이 구분되는 거는 이렇게 그 지휘관이 있고 줄 서서 걷고 바로 그리고 전쟁을 정말 평생 연구한 학자입니다. 찰스 틸리라는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전쟁을 그 유럽 역사를 900년서부터 19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공부한 다음에 전쟁과 국가의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저게 참 너무나도 그 유명한 그런 정의입니다. War made the state.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and the state made war.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국가하고 전쟁은 동전의 앞뒤라는 소리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은 국가를 만들기 전에 군대가 먼저 생겨요. 군대가 보통 먼저 있습니다. 그 나라 그래서 미국이 금년에 국가 독립 250년인데 미국 육군은 251년입니다. 미국 육군이 생긴 것이 1년이 더 먼저예요. 군대가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생기는데 그러면 한국은 전쟁을 통해서만 무슨 전쟁을 통해서 만들었지? 야, 한국은 2차 대전의 부산물입니다. 2차 대전이라는 전쟁 때문에 북한과 남한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이 그냥 보통 허약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급할 때는 아주 그 다혈질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 할 때 서울 시내 자동차 많으니까 뭐 홀짝으로 하자 그러면 칼같이 지키죠. 예, 칼같이 홀짝이 되는 그런 그것이 6.25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단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얘기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라는 아주 사회학자인데 전쟁의 진리죠.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을 겁니다. 손자병법에 나라 국자가 나오는데 손자병법이 나온 것이 2400년 전입니다. 나라 국자는 뭐를 가지고 만든 것이냐? 한문은 전부 다 뜻이죠. 저기 맨 밑에 있는 조그만 삐껴친 거가 땅이란 뜻입니다. 땅에다가 조그만 네모가 입이라는 소리예요. 입. 입구자. 옛날에는 사람을 전부 다 입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먹고 살 게 너무나 없어가지고 사람 그러면은 그냥 입이에요. 지금도 그 말이 있죠. 너희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냐? 인구. 너희 나라 인구가 몇 명이야? 너희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하기 이게 삐껴친 자가 저게 창이란 뜻입니다. 창. 과라고 있는데 왜 창이 저렇게 복잡하지? 옛날 창은 찌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도끼도 달려 있었고 거기다 뭐 이렇게 그 폼나게 한다고 털도 달고 그래가지고 창이 저렇게 복잡했죠. 그리고 밑 끝에 있는 네모, 큰 네모는 영토란 뜻입니다. 영토. 어, 큰 땅이란 뜻이에요. 저거를 해석하면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가의 살면서 배웠죠. 영토, 주권, 국민. 저기 큰 네모가 영토. 그리고 창이 주권. 창 없으면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예. 참 한문이 뜻이 기가 막히죠. 그 밑에 이제 무자인데 무자.
사관학교 나온 사람들은 무인이라고 그러죠. 무인. 무인은 중지한다 할 때는 지자 앞에다가 창을 걸어 놓은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인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 쓰는 일을 중지한다가 무입니다. 예, 바로 이렇게 그 전쟁은 역설적인 측면이 많죠. 네, 국제정책의 기본 가설, 무정부 상태다.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양복을 좋은 양복을 맞춰 입고 나갔는데 길거리에 있는 깡패가 그 옷 뺏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 안 뺏는 게 아니라 이 사회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뺏길 때는 나를 도와줄 경찰도 있고 법도 있고 법원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런데 국제 정치에는 그런 질서, 그런 법률적인 권위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국가들 스스로가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큰 나라, 국가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나라지. 그리고 에콰도르가 미국보다 약한 나라지 낮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는, 그리고 힘이 비슷할 때는 서로 싸움이 났을 때 어디 가서 잃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잃을 데가 있죠. 경찰이 있죠. 그런데 국가들은 경찰이 없는 동네에 삽니다. 지가 다 스스로 경찰이에요. 그래서 국제 정치는 말 그대로 국가들 사이의 정치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더 높은 권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높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높고, 그리고 누가 와서 나를 때렸을 때 가서 잃을 데가 없고, 바로 국제 정치는 무정부 상태다. 그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전부 다 자기 힘을 스스로 갖지 않으면은 이 동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무정부 상태다 보니까, 법도 없다 보니까 말로 안 되는 것은 주로 전쟁으로 결말을 본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사회가 국제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 사회에도 무정부 상태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옛날 서부의 사나이들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갔을 때 경찰이 따라가질 못했어요. 동쪽에는 그래도 질서가 있었는데 뭐 보안관도 있고 그랬는데, 서부로 막 갔는데 서부에 왜 갔습니까? 돈 벌려고 간 겁니다. 돈 벌려고 가가지고 저쪽 샌프란시스코에 금 발견되고, 그래서 거기다 금문교라고 그러죠. 샌프란시스코 있는 다리를 전부 다 금자가 많아요. 거기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그러고, 캘리포니아는 1849년에 거기서 금이 발견돼 가지고 그냥 온갖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근데 온갖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직 나라가 따라가질 못한 거예요. 경찰이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번 돈을 자기가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전부 총 차고 다니고, 그것이 서부가 되는 겁니다.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있죠. 클레멘타인이 바로 그때 노래입니다. 49er dwelt a minor and his daughter Clementine 해가지고, 49er는 1849년에 거기 간 사람을 49er라고 그래요. 그리고 dwelt a minor, 거기서 두엘하면서 살면서 금광을 캐는 그 사람의 딸 애니즈 도터 클레멘타인. 클레멘타인이 물에 빠져 죽는 아주 슬픈 노래입니다. 예, 하여간 바로 그때인데, 그때 서부의 사람들은 경찰이 아직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된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국제 정치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힘을 가져야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맨 앞에 써먹는 건데, 국가안보 국제전략은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거꾸로 생각해야 맞는 곳이다. 거꾸로 생각해야 맞아요. 왜 거꾸로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물건을 쓰려고 삽니다. 이거 사가지고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컴퓨터 사가지고 잘 쓰고 있고, 뭐 선풍기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안 쓰려고 사는 물건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쓰려고. 안 쓰려고 사는 물건은 탱크, 군함, 전투기 이런 거는 안 쓰려고 사는 거예요. 안 쓰려고 사다니 저거 쓰면은 전쟁하는 거죠. 전쟁을 막으려고, 전쟁을 안 하려고 사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는 저 탱크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겁니다. 저 탱크 한 대 값이 소나타 300대 값하고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나타 300대하고 같은데, 저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80억 원.
소나타가 한 2,500만 원. 그래서 소나타 300대랑 같은데 벤츠 300대가 독일 탱크랑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은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크라이슬러 300대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M1 전차랑 값이 같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미국의 그 좌파들이 야, 무기 회사들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야. 무기 회사는 지구에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무기 만들고 여객기 회사가 폭격기도 만들고 그리고 화물선 만드는 회사가 군함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산주의자들 이론은 야, 미국 놈들이 말이야. 미국 무기 회사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야. 예, 우리나라 무기 회사 돈 벌려고 전쟁하는 거야. 한국에 전쟁 나면은 현대가 돈 벌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하죠. 왜? 소나타를 못 파니까. 탱크는 몇 대 더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탱크 값이 비쌉니까? 승용차 값이 더 비쌉니까? 그래서 미국 어떤 학자가 그런 건 다 틀리는 이론이라고 이제 증명한 적도 있습니다. 저 군함은 1조짜리에 1조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저 비행기는 한 대가 1,000억입니다. 저렇게 비싼 것을 왜 사왔을까? 쓰지 않으려고. 저거 이제 40년이 평균 수명입니다. 40년 지나고 그때 동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버리고 새 걸 사와야 되는데 그때 쟤는 사온 목적을 100% 달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군사관학교 가서 강의할 때 자네들이 나중에 장교가 되고 또 여기서 잘 올라간 사람은 별 4개까지 올라가는데 별 4개 됐을 때까지 전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 당신네들은 할 일을 완전히 다 한 것이다. 전쟁을 막았으니까 평화를 지켰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좌파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대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덤비면은 평화롭게 항복하라는 소리입니까? 일본이 덤비면은 평화롭게 일본한테 항복하라는 소리예요? 전쟁보다 낫다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그런 말이 안 되는 그 평화는 정의로워야지 됩니다. 정의로운 평화가 평화예요. 노예의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덤비지 않으면 매는 안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그래서 상대방에게 굴종함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비행기도 만들죠. 뭐 저건 1,300억 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다 우리가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조종사가 탄 다음에 뚜껑 딱 덮는 거 있죠? 이렇게 덮는 거. 그게 미제더라고요. 엔진이 미제고.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중요한 겁니다. 요새 삐딱하니까 미국이 이거 안 팔겠다고 그런 거예요. 덮는 거를. 이거 안 팔면 조종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캐노피라고 그러죠. 캐노피. 자동차 샀는데 앞 유리창이 없어. 그 어떻게 다녀요 그거? 고속도로 다닐 수 있어요? 앞 유리창 없는 차 타고? 바로 우리가 저거 KF-21 또 악재 미국의 캐노피 업체가 안 올려주면 생산 중단하겠다라고 이게 전부 다 관계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일입니다. 친한 친구한테는 저러지 않죠. 그래서 독일제 벤츠 300대가 독일제 레오파드 탱크하고 왔고 미제 크라이슬러 300대가 미제 M1 탱크랑 같고 우리나라 소나타 300대가 K1 흑표 검은 표범 전차랑 값이 같다라고 이제 미국의 그 타니샤 파젤이라는 교수인데 나는 저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잘 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읽었습니다. 저 사람이 1815년부터 1816년부터 2000년까지를 184년을 공부를 했어요. 184년 동안 쭉 보니까 지구에 나라가 207개가 있었습니다. 207개가 있었는데 2000년을 딱 끊어서 보니까 그 207개 중에서 66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구에 있던 나라를 다 쳐보니까 207개인데 2000년 현재 66나라가 없더라. 그러니까 딱 3분의 1이 없어진 겁니다. 있던 나라의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왜 없어졌느냐를 이 사람이 연구한 거예요. 없어진 나라의 4분의 3, 그러니까 50나라가 옆 나라한테 맞아 죽은 거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국제 정치는 정말 전쟁이 많이 나는 거구나.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들이 못 버틴 나라들 다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국가들은 전쟁을 준비해야 돼.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해. 그거 못하면 죽어. 라는 말을 자기가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국가들이 184년 살고서 죽는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걸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30살까지 살다가 죽을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소리다. 그런데 그 죽을 확률 중에서 4분의 3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깡패한테 맞아 죽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살겠니? 이화여대 학생들이 전부 총 차고 다닐 거예요. 그러더라고. 맞아. 국가들이 그래서 다 총 차고 다니는 거야. 국가들이 다 그래서 탱크 사오는 거야. 국제정치가 험악하다는 사실을 저 여자 교수가 증명했는데 저기 보면은 1905년 한국 일본한테 맞아 죽다라고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 내가 맞아 죽은 거로 쳐야 맞아라고 하고서 내가 일본 학자였으면 저 교수한테 이메일 보냈을 거예요. 우리가 때리지 않았다고. 걔네들이 스스로 항복한 거라고. 우리나라는 좀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싸움하다 졌으면은 일본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싸움도 안 하고 졌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아직도 좀 그런 거가 있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래서 요거 앞에 하나가 더 있는데 없구나.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전쟁이다. 트럼프도 자기가 정의롭다고 그래요. 저쪽 하메네이도 지가 정의롭다고 그럽니다. 그럼 둘 다 정의야. 둘 다 정의. 그리고 이긴 나라가 정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정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국민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나라, 보다 더 잘 살게 해주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울 때는 남한이 정의입니다. 왜? 국민을 더 잘 살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줬으니까 거기서 자국 국민에게 자유와 행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편이 정의로운 편이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죠. 평화조약은 헛거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영국에서 처칠이라는 사람 정치가가 왜 영국은 지금 잠자고 있느냐, 빨리 군사력을 늘려가지고 독일에게 맞설 생각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챔벌레인이라는 그 비겁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가서 내가 협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뮌헨에 가갖고 히틀러를 만나가지고 종이에다 사인을 했어요. 그 히틀러는 사인을 해주면서 이런 바보가 다 있나? 나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런 놈이 다 있네.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고 와서 이 종이를 흔들면서 거기 히틀러하고 자기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영국 국민들이 또 멍청한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왔다고 비행장에서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막 흔들면서 챔벌레인이 그랬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이 시대의 평화는 이런 것이 올시다. 이게 평화래. 그러놓고서 전쟁이 나는 데까지 딱 11달 걸렸습니다. 1938년 9월 30일 날 사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1939년 9월 1일 날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저거 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1년이라도 전쟁 막은 거 아닙니까? 1년이라도 전쟁 막은 것이 아니라 독일은 이 바보 같은 놈이 나하고 평화협정을 맺잖아요. 불가침 협정. 그래서 맺고서 1년 동안 무기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 사람이 저 사인을 하지 않고 싸웠으면은 1년 만에 독일을 깰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독일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6년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독일이 그 1년 동안에 폴란드나 체코 같은 데 있는 그 철강 공장에서 탱크고 뭐고 엄청나게 많이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1년 더 가진 바람에 전쟁을 5년 더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 사람이 히틀러인데 저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나는 히틀러 편도 아니고 처칠 편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저 책을 읽으면 조금 흥분됩니다. 뭐 그냥 완전히 독일 국민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책이에요. 저 사람은 뭐로 당선이 됐죠? 압도적인 부정선거 아니고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된 그 독일의 그 독일 사람들이 왜 저런 정신 나간 그 독재자를 찍었을까? 그거를 나중에 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혹시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인간들이 자유를 주면 무서워한대요. 자유를 주면 무서워해. 예를 들어서 이제 꼬마들이 막 아빠한테 엄마한테 대들어. 근데 아빠 엄마가 너 네 맘대로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야. 예, 바로 그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자유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유를 무서워한다. 그래서 저는 히틀러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그때 독일은 세계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나라인데 제일 문명이 발달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지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연구들이 나중에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켈로그 불이항 팩트라고 고등학생들 다 알아요. 켈로그라는 미국의 국무장관 그리고 불이항이라는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1928년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이라는 걸 하지 맙시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불법이라고 선언합시다. 저 둘이 사인을 하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맞아 전쟁은 불법이야라고 다 거기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강대국들이 전쟁은 불법이다 했는데 1928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몇 개 터졌습니까? 예, 뭐 수십 개도 수백 개도 더 터졌죠. 그러니까 저런 법은 있으나 만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북한하고 종에다가 사인하자고 난리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하고 종에다 사인하면 평화가 오면은 그럼 저런 건 왜 있어? 그 전쟁은 불법이다. 저 법은 아직 폐기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이 된 것이죠. 예, 캐나다 저 호주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저 사람이 보니까 1930년생이니까 지금 96세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살아서 글도 발표하고 그러는 아주 대단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평화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가설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쟁이 더욱 정상적인 상태다. 전쟁이 국제정치에 더욱 정상적이래요. 그래서 그걸 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니? 예, 전쟁은 아무리 길이가 짧고 일주일 싸웠어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평화는 아무리 오래 지속된 평화라도 이름이 없어요. 평화가 30년 지났는데 무슨 평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전쟁은 일주일에 했어도 전쟁 이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전쟁이 평화보다 오히려 더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 학자입니다. 예, 저기도 보면은 그 얼굴이 칼라로 돼 있는 사람은 논문에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평화협정이 체결된 나라들 심지어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 나라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들 사이보다 오히려 전쟁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나는 이거를 젊었을 때 읽고서 이거 끝나는 발견이다. 이거 완전히 역설이네.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을 더 많이 하지? 어떻게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전쟁을 더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하고서 참 감동을 받고 빨간 거 쭉쭉 걷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거는 상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왜 상식이 될까요? 불가침 협정 맺은 나라가 왜 전쟁을 더 많이 할까요? 예, 전쟁하지 않을 나라는 그런 거 맺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랑 불가침 협정 맺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저 콩고하고 불가침 협정 맺을 일 있어요? 우리나라가 불가침 협정을 맺으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지. 예, 그리고 저 옆에 흑백 사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스위스 출신 프랑스 사람인데 저 사람이 1860년에 뭐 시간이 좀 많았던지 이 사람이 역사를 다 뒤져가지고 예수님이 오기 1500년 전서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1860년까지 그러니까 3360년 동안에 맺어진 평화조약을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다 찾았더니 평화조약이 8,000개가 있더래요. 8,000개를 찾아냈는데 그 8,000개가 평화를 유지한 평균 기간이 2년이었답니다. 2년.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다 전쟁으로 끝난 거야. 평균 2년 만에. 그러니까 성공한 평화 조약은 없는 건 아니라 난 한 개 봤습니다. 한 개. 한 개 봤는데 그것이 어떤 평화 조약이냐면은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에 호수가 큰 거가 5개가 있죠. 오대호. 오대호에 캐나다 해군, 미군 해군이 있었는데 여기에 해군을 다 없애자. 캐나다 해군도 없애고 미국 해군도 없애자라고 한 약속은 지금 한 거의 백수십 년 동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백몇십 년간 평화조약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평균 2년 만에 다 깨졌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들을 상징하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저쪽 빨간 옷 입은 로마 군단, 그리고 옆에 흑백으로 돼 있는 독일 군단, 그리고 저쪽은 미군은 걷는 것이 제일 엉터리가 미군이죠. 미군은 걷는 거 보면 줄 정말 안 맞춰서 막 걷습니다. 근데 안 맞춰서 막 걷는 군대가 전쟁은 제일 잘해요. 근데 우리는 저 군대를 보고 별로 무섭지 않은 것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편들은 저거 보면은 전율합니다.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제 욕하죠. 침략자, 제국주의자, 독일군들 무섭잖아요, 그죠? 로마군도 무섭고, 우리가 미군을 그렇게 무서운 군대인데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편이니까, 우리가 말이죠, 중국하고 잘 지내면은 미국하고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잘 지낸다? 뭐 그런 세월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잘 지내면 자칫하면은 미국의 적이 되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몇 배 더 강하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되죠. 우리 대통령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세계 5등이나 되는데 자주국방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랑 싸울 놈이 우리보다 다 세서 문제예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그래.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놈은 2등이고 일본도 우리보다 세고 만약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 편이면 1등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5등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재수 없는 동네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동네에서 5등입니다. 세계에서 5등인데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해야지. 예. 강대국과 전쟁, 강대국들이 전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전쟁 많이 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붙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세계 모든 전쟁의 90%가 붙어 있는 나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하고 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거는 운명이에요. 붙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나라가 일본이고 근데 북한은 핵폭탄이 있고 중국은 세계 2등이고 일본은 중국 해군하고 싸우면 일본이 이긴다고 말할 정도로 센 나라입니다. 이런 걸 자꾸 잘 생각을 해야죠. 중국도 돈 보니까 그대로 군사력을 늘리더라는 얘기죠. 돈만 가지고 진짜 강대국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은 경제 성장률은 9% 10%였는데 지난 15년 동안 국방비 지출은 16%였습니다. 국방비가 경제 성장의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거 안 되겠구만 가만 놔뒀다가는 미국한테 덤벼들겠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러시아도 망했는데 돈 좀 버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퍼레이드입니다. 모든 국가가 저기에 연연하는 것이죠. 러시아 군인들 맨 처음에 가보니까 꾀죄죄하고 그랬는데 1990년대는 정말 망해가지고 형편없었는데 2008년에 돈 좀 벌었다고 다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보니까 뭐 아주 얼굴도 깨끗해지고 뭐 옷도 좋아지고 그랬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러면은 강대국이던 시절이 없었느냐? 우리 강대국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 줄 아세요? 제가 그 어느 해 12월 31일 날 책을 사가지고 밤새도록 저 책을 읽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읽은 책이 됐는데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읽었으니까 저 책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맞아. 우리도 강대국인 적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야.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다 그러면 고구려는 우리나라가 아니야가 됩니다. 고구려가 어떻게 저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 주고 샀나요? 전부 다 빼앗은 땅입니다. 빼앗은 땅이에요. 전쟁 없이 저렇게 넓은 땅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대단한 선조가 있었을 때 저렇게 광개토대왕
장수왕 우리가 다 알죠. 예, 우리 저런 땅을. 그러니까 저 땅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힘이 세면 땅이 넓어지고 힘이 약해지면 땅이 줄어들어요. 중국이 고구려를 자기라고 그런답니다. 지금 중국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국가 중 하나였대요. 우리나라 그 고구려는 그 지금 대한민국에 속하던 나라야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북한이 핵 만드는 걸 보고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미국하고 싸우고 일본하고 싸우려고. 예, 북한 포스터예요. 타격 목표는 명확하다라고 명백하다라고 해서 북한 포스터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서울 나오고 그죠? 워싱턴 나오고 그리고 동경 나오고 그러죠. 그 셋이 적국이다 이겁니다. 서울, 워싱턴, 동경. 서울은 안 때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죠. 예, 바로 우리가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 김정일이가 언제 핵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언제 더 열심히 만들었느냐? 6.25 끝난 다음에 소련이 자기를 잘 안 도와주더라. 중국도 도와주러 왔는데 오히려 행패를 부리더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전쟁 끝나자마자 1954년부터 소련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완성시켜 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더욱 급격히 만들어 놓은 것은 김정일이 때인데 1992년에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자기 부하들 과학자들 다 많아놓고 야 이거 봐라 중국 놈들이 한국하고 수교를 했다. 저것들이 의리도 없이 돈만 하는 놈들이야. 나만의 돈이 많다고 우리가 믿을 것은 뭐지? 핵폭탄밖에 믿을 것이 없지. 빨리 핵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전격적인 속도로 급한 속도로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네, 이거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한반도 상황을 대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국 전쟁은 뭐 책이 너무 많아요. 책도 많고 그런데 한국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반공국가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못됐다는 것을 6.25를 통해서 다 알게 됐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이 이 소련 놈들 못 믿겠구나. 그래가지고 냉전 체제가 아주 깊어지는 그런 전쟁이 되었다. 네,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전쟁 나기 딱 5달 전에 그 점선 저걸 바로 애치슨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줄을 쭉 갔는데 대한민국하고 대만이 빠졌어요. 저거는 미국이 극동 방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일본이나 필리핀에서 전쟁이 나면은 이건 가서 막을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대만 정도는 할 수 없어. 왜? 별로 소중하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저선을 걷는데 저선을 건 다음에 정말 소련이 중국이 북한이 전쟁하는 것을 도와줘가지고 전쟁이 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오늘이 바로 76년 되는 그날 밤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이 났던 때 그 지도는 저렇게 생겼어요. 남한과 북한 사이는 38선이라는 선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통 때는 전쟁을 그 이전에도 전쟁이 매일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작은 전쟁이라 여기 때리고 저기 때리고 한국군도 가서 맞서고 그런데 그날은 38선 전체에서 전쟁이 난 날입니다. 38선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 일부가 남아있죠. 영천, 대구, 포항 그 밑에가 그거 남고 한국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제 정말 죽을 뻔한 그런 때인데 제가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이 노래를 안 불렀어요. 근데 안 부른 게 아니라 꼭 봐야 되는 그 가사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이지랴 어찌 우리나라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참 그날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보통 전쟁은 말이죠. 이민족을 공격하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고 동족을 공격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동족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지랴 어찌 우리나라를 불의의 욕도들을 맷도족 오랑캐를
저 보세요. 불의의 욕도들을 맷도족 오랑캐를, 불의의 욕도들은 김일성 일파고 맷도족 오랑캐는 중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저 노래에도 하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덕택에 살았다라는 그 얘기죠. 아 이지랴 어찌 우리나라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우리가 정의입니다. 왜? 우리가 자유를 표방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유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바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언젠가부터 안 부릅니다. 북한과 중국을 좋아하는 정권이 있을 때부터 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의 욕도들, 맷도족 오랑캐 이런 가사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죠. 그러면은 세상이 지냈으니까 이제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그런 사람들이 왜 일본하고는 끝까지 싸우자고 그럽니까? 논리가 맞질 않죠. 논리가 맞지 않는데 약간 저 가사를 오늘 한번 다시 제가 그 보니까 오늘 저런 노래들이 많이 이렇게 그 유튜브에 떠 있길래 한번 쭉 들어보면서 이 가사를 참 잘 쓴 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은 그 당시에 모든 강대국이 다 와서 싸운 전쟁입니다. 저쪽은 저쪽 강대국 소련군도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소련군이 왔다는 게 증명이 돼가지고 소련, 중국, 북한. 그러니까 소련, 중국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죠. 이쪽은 미국을 위시한 영국, 프랑스, 뭐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 빼놓고는 강대국이 다 온 겁니다. 일본군도 와서 싸웠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뭐 와서 싸웠냐면은 바다에 떠 있는 그 지뢰 있죠. 바다에 떠 있는 지뢰를 기뢰라고 그럽니다. 군함 지나갈 때 군함 터뜨리는 거예요. 일본이 그거 청소하는데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싸웠다라고 지금 밝혀졌습니다. 바로 뭐 이거 그러니까 전 세계 20나라가 이쪽에는 16나라 더하기 한국 그리고 저쪽은 북한, 중국, 소련 그러니까 20개국이 요 좁은 데서 오르락 내리락 해가지고 한국 전쟁은 인명피해로 세계 몇 대 전쟁? 7대 전쟁입니다. 지구 역사에서 7번째로 큰 전쟁이에요. 제일 큰 전쟁이 당연히 2차 대전이죠. 그 다음에 1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뭐 하여간 이런 대단한 전쟁들 다음으로 세계에서 7번째 전쟁입니다. 뭐 엄청난 전쟁인데 그 전쟁이 일어난 첫날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난중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에 보니까 이제 지금 밤 11시 47분인데 새벽 3시에 이승만 박사가 너무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일본에 전화를 겁니다. 일본의 메가더 사령부가 있죠. 근데 일본에 전화를 거니까 밤 3시에 어떻게 부관이 예 장군 주무십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깨워 주무십니다. 깨우라니까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가서 깨웠어요. 메가더 장군이 부시시 일어나고 전화를 받는데 이승만 박사가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그래서 미국 나가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전쟁 났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 사람이 지금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6월 29일 날 수원까지 날아옵니다. 그때 서울까지 뺏겼고 그래서 서울은 못 오고 수원에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저걸 보고서 내가 와 참 그래도 그날 그 순간에 이승만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국 별 5한테 소리를 질러가지고 야단을 칠 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메가더가 깨울 수 없다고 부관이 말을 하니까 좋소.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한 사람씩 죽어갈 테니 장군을 잘도 재우셔. 야마 장군을 지금 깨워야지. 지금 미군도 죽고 미국 사람도 죽어가고 있어라는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 이승만 박사의 어록 보면은 참 감동이 많아요. 이승만 박사는 전쟁에서 당장의 나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뒤에 한국의 미래까지도 지킨 것이다. 그렇죠?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맺었고 한미 동맹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의 전쟁이 안 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절체절명의 시간. 그러나 한 사람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총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말 한 줄을 가슴에 품고 그는 대통령이기 이전에
신념의 전사였다. 이승만은 말했다. 자유인은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도들이 다 자유인입니다. 우리들은 항복하지 않아요. 예, 우리 자유의 전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 전진한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승만 박사가 한 겁니다. 무초대사,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때 미국 대사예요. 우리는 돌멩이와 몽둥이라도 들고 싸울 것이다. 근데 무초가 지금 한국 정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지금 로마는 불타고 있는데 미국과 유엔이 하는 것이라고는 말뿐이요. 라면서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이제 미국 군사고문단이 전쟁 나자마자 왔습니다. 그 이승만 메가더 장군이 수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때 모내기 시즌 아닙니까? 모내기 시즌에 거기다 발을 밟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당신 지금 발밑을 조심하세요. 장군의 신발이 모짜리를 짓밟고 있군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아이고 하고서 그 옆으로 이제 발을 옮기는 이런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예. 꼰총을 전쟁 시작한 지 며칠 후에 부관 보고 꼰총 하나 갖고 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관이 각하께서 꼰총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 꼰총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이 꼰총은 최후의 순간에 공산당 선언음을 쏜 뒤에 우리 둘을 자기하고 프란체스카 여사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갈 티켓이야. 이거 갖고 있다고 오면은 몇 명 쏘고 그리고 부인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는 그래서 그 총을 항상 3년 동안 벽에다가 놓고 잤습니다. 전쟁 중 이승만 대통령은 밤에는 꼰총을 머리맡에 두고 자고 낮에는 허리에 차고 다니며 결사항전의 행보를 보였다. 오 하나님, 어찌하여 착하고 순한 우리 국민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장병 한 명이 적 10명을 대적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마지막에 그 낙동강 남았을 때 그때 대통령이 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을 한국의 좌파들이 런승만이라고 그래요. 도망갔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망가지 않았으면은 서울에 있었으면은 잡혀가지고 대통령 잡히면 전쟁 우리가 지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김일성이는 말이죠. 한국군이 평양에 가기 전에 강계로 도망갔고 평양 점령하니까 중국으로 도망갔던 놈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결코 그런 거 한 적이 없었죠. 예. 벤플리트 장군이 이승만을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전쟁 동안에 전선 시찰을 한 300번을 했어요. 예.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함께 온갖 역정을 마다하지 않고 전방과 훈련지구를 찾았다라고 벤플리트 장군 미군 대장입니다. 추운 날 찌푸를 타야 할 때면 죄송하다는 내 말에 미소로 답하고는 자동차에 올랐다.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그의 밝은 얼굴과 외투 밖으로 보이는 백발은 검은 구름 위에 솟은 태양처럼 빛났다. 미국 대장이 우리나라 늙은 대통령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맨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전쟁할 때 맨 앞에. 이렇게 병사들이 보고 감동받는 겁니다. 70이 훨씬 넘은 대통령이 최전방에 와서 병사들을 격려해 주니까 병사들이 정말 열심히 전쟁을 잘 했죠. 이 사람이 바로 벤플리트 장군입니다. 참 미국 사람들 고마워요. 저 사람들 장군 아들들이 얼마나 한국 많이 와서 백몇십 명의 장군의 아들들이 와서 싸우고 그중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장군의 아들은 군대 안 간다고. 어둠의 자식들은 군대 가고. 근데 미국은 장군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전쟁은 뭐 이름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코리안 워라는 말도 있고 6.25라는 말도 있고 뭐 또 요새는 또 뭐 중국 놈들이 한 말도 쓰더라고.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북한은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6.25 참전 용사들은 자유수호 전쟁이라고 부르자. 그냥 영어로 그냥 코리안 워라고 그러죠. 2차 대전, 1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30년 전쟁, 7년 전쟁만이 한국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서 한국 전쟁은 7번째로 잔인한 전쟁이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 전쟁 몇백 년 공부해가지고 책으로 썼는데 저 책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 전쟁이 세계 7대 전쟁에 들어간다. 뭐 요거는 이제 이론이니까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한국 전쟁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 예, 미국 대통령은 항상 이제 워싱턴에 있지만은 토요일이 되면 고향 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로 가죠. 저 사람은 고향이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저 밑에 있는 집이 트루만 대통령의 집입니다. 그날 미국 시간으로 6월 24일 밤 9시 그때 전화를 받아요. 한국에서 이 무초대사가 미국 국무장관한테 전보를 치고 국무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겁니다. 각하 큰일 났습니다. 한국 38선 전체에서 공산당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저 사람이 한 말이 그럼 내가 워싱턴으로 돌아갈게 지금. 그랬더니만은 장관이 하는 말이 지금 밤도 늦었고 비도 오는데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오면은 미국 국민들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 자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통령 전화는 안 줬습니다.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장관하고 전화하는데 대통령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 개자식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책을 보면은 대통령이 서재에서 책 보다가 잘라고 책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작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된 거다. 라는 역사의 교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큰 전쟁, 작은 전쟁이 뭐냐? 한국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련한테도 한국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건드려 보고 미국이 제대로 반응을 안 하면은 독일을 건드릴 거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여기서 막아야지 3차 대전이 안 나. 라고 해서 막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전쟁, 큰 전쟁이 그겁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항상 기도하고 뭐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전쟁이 나가지고 한 2달쯤 됐을 때 한국에 벌써 몇십만 명의 미군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왜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느냐. 그랬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말없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과 상의한 다음에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라는 그거를 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날 이제 소련은 말이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소련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창피해서 안 나갔다. 그거가 아니고 소련은 대만이 무슨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냐. 대만을 중공으로 바꿔줘. 그때까지는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안 나갔는데 미국이 야 이놈들 요번에 나올까 안 나올까 에라 가서 그냥 무조건 하고 안 나왔으니까 찬성으로 치고 그래서 유엔군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쪽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네가 안 나왔으니까 찬성이나 마찬가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도 혹시 이놈들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이사국이라 해야 되지 왜 대만이 그래서 소련은 안 나간 것이죠. 트리그브리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1대 사무총장인데 저거를 유엔군을 만들었다 그래서 소련이 쫓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소련이 지가 창피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안 나갔다라는 것은 역사하고는 다른 얘기다. 트루만 대통령은 한국이 중요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 그때 소련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방치하면은 그놈들은 더 나쁜 짓을 할 거야. 독일을 건드리게 되면은 3차 대전을 해야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을 와서 막아줬다. 그래도 고마운 거죠. 도덕적으로 막아준 거니까. 한국이 너무 소중해서 막아준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 근데 지금은 한국이 너무나도 소중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지켜주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지금은 다릅니다. 예, 트루먼 대통령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그때 빌리그람 목사예요. 빌리그람 목사가 아이고 여기 빌리그람 목사가 전쟁 나는 날 전보를 쳤습니다. 대통령한테 그 전보문을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이 하늘의 뜻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보문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38선 전쟁 나는 그 장면. 예, 그때 빌리그람 목사는 뭐 되게 젊었는데 그 분이 대통령한테 전쟁 나는 날 전보를 쳤는데 그 전보문이 기가 막혀요.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진 이 시점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공산당하고 맞서십시오. 쇼다운 위드 커뮤니즘 나우. 지금 공산주의랑 맞서십시오. 고단 말이 더 감동이에요.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상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있답니다. 이거는 사실 좀 과장한 거예요. 그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we cannot let them down. 우리는 그 기독교도들이 공산당 앞에 쓰러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고서 트루먼 대통령이 작은 전쟁, 큰 전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이거 한국의 기독교들을 구하러 가야 돼. 내가 하는 전쟁은 하나님도 찬성하는 전쟁이야. 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것이죠. 네, 38선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바로 맥어더 장군이 왔을 때 저쪽 한강다리 끊어진데 저게 영등포 노량진쯤 되겠죠. 거기 한국군이 총 걸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귀한 자네들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네, 후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겁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다면 그럼 이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맥어더 장군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통역장교한테 이 병사들한테 얘기하라고, 내가 반드시 구해주러 한국을 구하러 올 거라고. 이것이 6월 29일 날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을 해요. 7월 1일 날 비행기 타고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기차 타고 7월 2일 날 대전역에 내리는 군인들입니다. 540명이 왔습니다. 첫 번째, 저 사람들이 7월 5일 날 아침 7시에 오산에서 북한군하고 만납니다. 그때 저 사람 540명이 만난 북한군이 5,000명이에요. 그래갖고 7시간 전투를 했는데 181명이 죽거나 실종된 거예요. 540분의 181, 딱 3분의 1이죠. 나는 저 사진 볼 때마다 야, 저기 왔던 그 미군이 셋 중에 3일 만에 셋 중에 한 명씩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 참, 그때 그래서 미국 책에 북한하고 싸워서 미군이 졌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맥어더 장군이 보니까 북한군이 거기에 열흘 동안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540명하고 싸우고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줄 서는 데까지 열흘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열흘 동안에 부산을 통해서 미군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전투는 이긴 거로 쳐야 되겠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전투가 됐고, 여러분 저쪽 그 평택 가보면은 지금 여기 평화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싸웠던 그 자리를 지금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 오산에서 전투를 하는데 바추코프로 뻥 쐈는데 북한 탱크가 맞았는데도 그냥 오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그 정도로 북한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저 사진을 찍고 1분도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병사가 죽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첫 번째 미군이에요. 19살짜리 케네스 쉐드릭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거밖에 안 남았죠. 저거밖에 안 남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한 줄 아세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예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박사도 가서 기도하고, 경상남도 도청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8월 16일서부터 그냥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뭐 목청 높여가지고 한 2, 3주 동안 기도, 하나님 이 나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밤낮 회개한 구국기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기도 끝발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 이 소리가 시끄럽구나 하면서 들어주는 거죠. 9월 10일 날, 그러니까 8월 말부터 기도를 하는데 9월 10일 날 됐을 때 저기 그 워커 대장이에요. 워커 장군이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그때 정일권 장군입니다. 정일권 장군 불러가지고 내일 영천에서 한번 붙는데 만약 우리가 지면은 한국 군 2개 사단하고 한국 정부 요인들하고 한 10만 명 제주도로 도망가든지 괌이나 이런 데로 도망갑시다. 이제 영천에서 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절대로 이승만 박사한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9월 11일 날 이기는 거예요. 9월 10일 날 이겼습니다. 이긴 다음에 4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딱 4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데 저때 미군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저거 성공 못한다고. 성공할 확률이 5천분의 1이라고.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5천분의 1이라도 한번 하자 해가지고 그 5천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하는데 저기 또 용감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죠. 로페즈 소위예요. 로페즈 소위인데 저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북한군 기관총 맞고. 저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저 죽은 지 1950년에 죽었는데 정말 74년 만에 그 훈장을 갖다 줬어요. 저 가족들한테. 저게 태극무궁 훈장, 죽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그런 제일 좋은 훈장을 갖다 줬죠. 이렇게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니까 이 조그만 데서 중공군 와서 싸우고, 한국군 통과하고 38선 통과하고 참 북진북진하는 거죠. 중공군 개입하고, 우리가 이제 대강 다 아는 역사지만은, 그리고 서울 다시 탈환했을 때 우리나라 그 해병 병사 2명이 저기서 깃발을 올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죽습니다. 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었어요. 6.25 때. 중공군은 저렇게 뭐 때로 넘어오는 거죠. 그 중국이 와서 서울을 다시 뺏었고, 그래서 충청북도, 충청남도 그 북쪽 성까지 중공군이 다시 뺏은 적이 있었고, 이거 장진호 전투라고 우리 그 김재동 목사님이 저것도 연구 많이 하셨는데 정말 미국 해병대 전쟁사상 아주 몇 번째 가는 처절한 전쟁이고,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저거를 그렇게, 이게 장진호입니다. 그렇지만은 저 전쟁에서 그래도 미국이 후퇴 작전이지만은 후퇴를 했고 우리나라 국민들 몇십만 명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산 가서 국제시장을 만든 겁니다. 뭐 구세어라 금수나라든가 뭐 이별의 부산 정거장 전부 다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가보면은 이제 그 전쟁이 너무나도 잔인해가지고 지금 워싱턴에 있는 6.25 거기 이 기념, 거기는 바로 장진호 전투를 이제 상상해서 만든 그런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겨울에 워싱턴에 가보면 이렇게 눈 쌓여 있을 때 그 미군들이 정말 뭐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나라를 이제 한국을 뭐 도와준 겁니다. 그 김재동 목사님이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장진호 전투에서 사라져간 전사들을. 중공군 몇십만 명하고 미군 몇만 명하고 싸웠는데 참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니 얼마나 힘든 전쟁입니까? 그래서 콜리스트 윈터, 정말 그거보다 더 추운 겨울은 없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리고 저게 뭡니까? 여기 미군이 장진호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흥남부두에서 저걸 타고 남쪽으로 오는데 그때 피난민들이 자기네들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미군이 무기를 다 버리고 민간인을 태워준 겁니다. 그래서 저런 배에 몇만 명씩 타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산 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만든 거죠. 1만 4천 명의 피난민과 경호를 위한 17명의 육군 헌병이 승선하면서 흥남을 떠날 수 있었다. 14,000명이 저 배에 올라탔다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전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학생들도 나가서 싸웠죠. 예, 그때 우리 국민들 되게 용감했습니다. 한국 국민들 용감했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이거 뭐 통계 이런 거 나온 거는 하여간 뭐 다 아시는 얘기고, 그리고 혹시 저 부대에서 근무하신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셨을 때 저 부대가 꼭 이스라엘 별을 단 부대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육사단이라고 있는 부대인데 그냥 청성 부대라고 그럽니다. 제가 저는 사관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전방 근무는 안 했는데 우리 생도들을 전방 교육 시킬 때 가서 저기 제가 2주일 동안 철책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춥더라고요. 거기 서 있으려니까 뭐 밤에 영하 한 20도 되 2월 달인데도 예. 저 부대 병사가 압록강물을 떠가지고 저 물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그때 중공군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통일을 못한 거예요. 예. 저거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1950년, 52년 그 글자가 그래요. 해피 뉴 이어 프롬 코리아 1952. 그러니까 1951년 연말에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나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분들이 저러고 나서도 전쟁을 2년을 더 했는데 뭐 다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갔는지 혹시 저기서 누가 또 전사한 분은 없는지 참 예, 지금 미국 사람들 거의 90세가 넘었죠. 한국 전쟁이 76년이니까 다 지금 90 가까운 90 넘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일부 생존해 있습니다. 한국 와서 지게 지고 다니는 미군들 보세요. 참 미군들이 지게를 꽤 좋아했대요. 저게 박격포도 실을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고 그리고 쉴 때 너무 좋대요. 딱 45도로 걸쳐서 이제 낮잠도 잘 수 있고 예,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예, 그 문장이 멋있죠. 미국 사람들 문장입니다. Our nation, 우리나라는 honors, 영광을 돌립니다. Her sons and daughters,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who answered the call, 부름에 대답을 한 이 나라의 아들, 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그 콜이 뭐냐면은 to defend the country, 어느 나라를 도와주자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자는 부름. 그런데 they never knew,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and the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나라를 도와주자는 나라의 부름에 응한 이 나라의 남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멋있죠 말이? 예. 한국군이 전투를 6.25 때 정말 잘했는데 나라가 생기고 1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48년에 생기고 50년에 전쟁했으니까 1년 조금 넘었는데 1년 동안에 나라에 대해서 무슨 애국심이 그렇게 많을까? 이게 미국 사람이 의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탈영병이 없어. 도망가는 녀석이 없이 그렇게 전쟁을 잘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라고 분석했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민주주의 이런 거 모르고 이승만을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최전선 가서 저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힘을 내서 싸웠다라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탈영률이 적은 군대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는 한국군입니다. 예, 북한 놈들은 뭐 하여간 피난 가면서 이렇게 죽이고 가죠. 우물에도 집어넣고 뭐 저건 흥남인가 하가 함경도예요. 저렇게 수많은, 그래서 전쟁할 때는 반드시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 일으킨 사람한테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북한이 벌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이 되는 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김일성이 뭐 저건 뭐 그냥 한번 그림을 쭉 보세요. 그리고 결국은 한국 전쟁은 이제 6.25 시작했을 때랑 비슷한 선에서 휴전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을 조금 뺏었습니다. 저 땅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전투를 많이 했는지, 뭐 백마고지 같은 데는 산 높이가 1m 깎였대요. 하도 포를 많이 맞아가지고 그 정도로 치열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했다라고 쭉 보겠습니다. 인명피해 아까 세계 7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승만 박사가 한미동맹이라는 그러니까 미군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해요. 이승만 박사가 요걸 잘 활용하면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겠구나. 너네 전쟁 못 끝내. 끝까지 못 끝내. 그러니까 미국의 휴전을 반대하고 정말
뭐 방공포로를 석방까지도 하면서 미군을 정말 못살게 굴었죠. 미국이 저 사람 이승만 박사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죽이려는 작전이 이름이 있을 정도예요. 에버레디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죽이려고까지 할 정도로 미국을 못살게 굴었는데 나중에 이승만 박사가 휴전에 동의할게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랑 동맹을 맺어줘.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힘센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꼴등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은 것은 바로 이승만 박사가 6.25라는 그 상황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외교의 신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한미동맹 탄생 비화 정말 비화합니다. 다 반대했어요. 미군은 뭐 이런 나라랑 무슨 동맹을 맺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승만 박사가 미국 군부 강경하게 방위 조약을 반대했다. 클라크라는 사람이 유엔군 사령관인데 4월 달에 전쟁 끝나는 게 7월 달이죠. 현 시점에서 양국 간의 안보 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현재의 환경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6월 달에 방공포를 다 풀어주고 그리고 미국 아이젠하워 넌 네 맘대로 전쟁 끝낼 수 없어. 내가 네 전쟁 끝내는 거는 못 끝내게 막을 수 있어. 해가지고 뭐 하여간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몇십 명은 미군이 쏴서 죽었습니다. 포로가 완전히 전쟁을 한 거예요. 거기 지키는 미군 병사들 제끼고 얼굴에다 고춧가루도 뿌리고 뭐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동맹을 맺었죠. 이 동맹을 맺으면서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들은 휴전은 우리는 사인 안 했습니다. 한국은 사인 안 하고 휴전에 사인한 거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때리고 올라가도 불법이 아니게 돼 있습니다. 사인 안 했으니까. 내가 사인은 안 한다. 그렇지만 반대하지 않겠다. 동맹을 맺어주면.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동맹 맺는 장면입니다. 참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렇게 동맹을 쭉 맺어가지고 이거 이제 지금 시간이 벌써 하다 보니까 좀 1시간 좀 넘었는데 좀 더 할까요? 예, 그래요. 한미동맹은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적 동맹이다. 미군이 너무 좋아하는 게 한미동맹입니다. 뭐냐면은 소련은 북한하고 동맹을 맺었죠. 중국하고.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한국하고 북한 중에서 이기는 거가 더 좋은 체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완전히 북한한테 이기니까 미국에 고마워. 네가 우리가 소련보다 좋은 체제라는 것을 증명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고 나서 한 10년 더 있다가 10년 더 있다가 소련이 무너진 것이죠. 바로 한미동맹은 미국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적이 같은 나라가 맺는 거예요. 적이 같은 나라. 국제 정치에서는 동맹은 친한 나라가 맺는 게 아닙니다. 왜 내가 적이 같아야지 같이 싸우지. 동맹이 친한데 친한 사람이 저 나라랑 싸우겠대. 근데 내가 동맹 맺으면 그 나라하고 나랑 아무 관계 없는데 내가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적이 같으면 맺는 게 동맹입니다. 그런데 6.25 때는 북한하고 중국이 적이라서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중국과 북한을 적이라고 보는데 한국이 적이 아니래.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적이 같은 나라가 동맹을 맺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메가더 장군 별 5인데 이승만 박사한테는 쩔쩔맸습니다. 근데 둘 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애국심, 영웅심, 신앙심, 이고, 고집불통 전부 다 신앙심도 좋고 저런 사람 둘이 모여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괜찮은 나라를 만든 것이죠. 한미동맹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통의 적은 중국, 북한, 소련 그게 공통의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종이 한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 길이가. 그런데 지금 왜 미국은 자꾸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약속했는데 저 종이에 약속한 겁니다. 저기 조약을 맺을 때 조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이 세 번 나옵니다. 즉 한미 방위 조약이 적용되는 지리가 태평양 지역이에요. 태평양 지역 영어로 퍼시픽 에어리아. 그래가지고 1조, 2조, 3조 나오는데 어디서 싸우느냐가 이제 3조에 나옵니다.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무력 공격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누가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하면은 두 나라는 같이 싸운다.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은 어디입니까? 근데 우리는 요새 뭐라고 그래요? 아니 북한만 막아야지 왜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를 껴들어?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 안 들어갑니까? 대화만도 들어가지. 예, 이때 1953년 10월 1일 날 사인할 때 우리가 저거 다 읽고 사인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거를 점령군이라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4조 읽어보겠습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국과 한국의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며 허락하며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그래서 우리가 1953년 10월 1일 날 조약 맺을 때 미국 너 여기 있어 가지 마. 너 여기 있어도 돼. 이 땅에 있어도 되고 이 바닷가에 있어도 돼. 한국이 줬고 미국은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있는 것이지 점령군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은 요거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종인데 이것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미국이 지금 북한만 안 지키고 자꾸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야. 애초에 중국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한미방위조약 때문에 우리 많이 본 그림이죠. 저 조그만 파란색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예, 70년 동안 80년 동안 저게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살아남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국제정책으로 풀었으면은 한미 동맹이니까 그 미국은 저 빨간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세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것이죠. 예,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저 사람이 국제정치에는 친구도 적도 없다.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누구를 영원한 친구로 생각하고 누구를 영원한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노예래, 노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영국의 파머스톤이라는 사람, 영국의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은 없다. 국가 이익만이 영원할 뿐이며 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예.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동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익은 미국은 중국을 막아야 되고 우리는 중국한테 먹히면 주권 나라를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북, 종중 이런 세력이 많은데 이번에 미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미국 국방부한테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침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금년 12월 1일까지 낼 것. 그래서 미국이 판단했을 때 중국이 여기를 너무 많이 접수하고 있다 그러면 다 이제 도려내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요 바로 며칠 전에 동맹이 그런 거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까지 하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한국 전쟁이라는 전쟁이 참 이렇게 처절한 전쟁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더군다나 유엔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유엔군은 지구에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유엔군이 진짜 전쟁을 한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래서 한미 연합사 두 나라가 연합으로 싸우는 나라도 미국하고 한국밖에 지구에 없습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동맹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잘 살리면은 곧 통일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며칠 전에 느닷없이 김정은하고 걷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기 거기다가 이란 문제 끝난다면은 얘가 문제구나. 그리고 엊그제는 뭐라고 썼는지 아예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뜻을 잘 몰라서 야 좀 제발 좀 알아차려라고 그래서 썼는지 모르지만은 김정은을 disarm 뭐에 무기를 다 뺏고 remove 그놈을 치워버리겠다는 말을 직접 썼습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복음 통일 이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 결과 이제 정말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6.25 날인데 우리 그 전쟁을 다시 회고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없고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하루 빨리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